취재 수첩 시작하겠습니다. 울산 MBC 보도국 유희정 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후보들 중에 당선자가 바뀐 곳에서는 인수위원회가 운영이 됐습니다. 네. 울산시를 포함해서 각 구군에서 인수위원회가 활동을 했는데요. 오늘이 29일이니까 대부분 활동을 마쳤죠. 네. 무엇보다도 울산의 시정 전반의 큰 틀을 정하는 울산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어떻게 그동안 활동을 했고 향후 시정 방향을 어떻게 정했을지가 가장 궁금한 대목인데요. 오늘 이 내용 위주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울산시장직 인수위원회 오늘까지 17일간 운영이 됐어요. 네. 그 큰 틀이 정해졌죠. 네, 일단 그 민선 7기 시정의 비전은요,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이라고 정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김두겸 울산시장 당선자가 선거 운동을 할 때부터 사용했던 비전인데 그걸 그대로 확정을 한 거예요. 이제 인수위의 설명으로는 그동안 울산이 국가 산업 발전이나 지역 발전 활성화에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도시 아니냐. 그래서 지금은 위기를 겪고 있지만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서 다시 한번 옛날의 영광을 재현하겠다라는 게 시정의 목표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크게 정한 목표 5가지는 일단 일자리가 넘치는 산업도시, 이게 이제 기본적인 비전하고 관련이 있겠죠. 네. 그 외에 문화도시, 생태도시, 안심도시, 정주도시 이렇게 4가지를 했습니다. 이거 생각해보면 울산이 그동안 부족하다고 늘 지적을 받았던 문화적인 여건이라거나 각종 생활에 필요한 인프라 같은 정주 여건의 부분에 이제 개선을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거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산업도시 특유로 발생하는 산업재해라거나 환경오염 같은 재난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가, 이게 아마 안심도시라는 말의 표현이 된 것 같고, 또 생태 환경의 오염 문제라거나 우리 뭐 태화강 같은 거 복원하는 문제들 계속해서 제기가 됐었죠. 네. 이런 환경 보전하는 방안을 계속 추구하겠다는 것을 아마도 큰 목표에 담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큰 틀에서 보면은 침체된 경기를 되살리겠다 네. 이런 말로 이해가 될 텐데요. 그렇죠. 시청 조직도 일부 개편하겠다고 선언을 했다고요. 예, 맞아요. 사실 김두겸 당선자의 첫 번째 공약이 바로 도심 지역에 있는 개발 제한 구역을 과감하게 풀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거나 기업을 유치하겠다라고 했죠. 이거 저희가 지난주까지 그 민선 8기의 과제로 저희가 제시하면서 개발 제한 구역 문제를 한번 다룬 적 있잖아요. 네. 당선자도 이 부분에 대한 의지가 강력합니다. 그래서 울산시청 내에다가 이 공약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울산시 내에 그린벨트 개발팀이라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개발 제한 구역 해제 업무를 전담하는 팀을 만들겠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런 다음에 국내외 기업들을 유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국내 투자 유치팀이라는 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제 그거 말고도 울산에 이제 경제 관련 부서들이 여러 개가 있죠. 이제 국으로 따지면 3개 정도가 있는데 이게 이제 업무 분장이 명확하지가 않고 이제 이 부서 밑에 여기가 있다는 게 직관적으로 연결이 안 된다거나 업무 간의 통일성을 생각해 봤을 때 부서 간 이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들이 있었나 봐요. 네. 그래서 이제 경제국 3곳을 대상으로 과나 업무 간의 일부 이관이나 조정을 했는데 그 외에는 큰 틀에서는 변화는 없는 거로 보입니다. 예. 네. 자, 정착의 목표나 방향이 확정이 됐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또 민선 7기 송철호 시장 체제에서 진행했던 사업들이 그렇죠. 얼마나 그대로 추진될 건가 하는 부분인데요. 네. 인수위는 어떻게 밝혔나요? 예, 인수위가 오늘 이제 그 마무리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7기에 추진했던 정책에 대해서 연속성을 갖고 그대로 추진을 하겠다. 하지만 방법이나 시기 조절이 필요하다면 그걸 수정하거나 보완할 거고 울산에 득이 되지 않으면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례별로 다 건건이 세밀하게 파보겠다 그렇죠. 이런 얘기이겠군요. 네. 자, 그러면은 어떤 걸 그 가운데 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걸까요? 오늘 이제 인수위원회가 밝힌 것 중에는 첫 번째로 부유식 해상폭력 사업을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민선 7기에서 차세대 산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산업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근데 김두겸 당선자 같은 경우에 청취자분들 아시겠지만 시장 선거 과정에서부터 이미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의문을 계속해서 제기해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선된 이후에 당선자 신분일 때 부유식 해상폭력 해외 업체가 울산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이때 김두겸 당선자가 초청을 받아서 그 자리에 참석을
해서 혹시 입장이 바뀌는 거 아니냐 이렇게 궁금해하는 의견들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당선자는 아직까지 입장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울산 앞바다의 자연 조건을 생각해 봤을 때 부유식 해상풍력을 하기 좋을 만한 조건이라는 것은 알겠다. 근데 그런 조건이 있는 것과 그것으로 돈을 벌 수 있을 만큼 발전 사업을 하는 것은 조금 별개의 문제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들이 대부분 우리나라 기업보다는 외국 기업들을 주도로 해서 이미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이 진출하는 형태로 이뤄지는데 그러면 울산 입장에서 얻는 게 별로 없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수위에서도 이 사업은 좀 시기를 조절하는 게 어떻겠냐. 그러니까 하지 말자라기보다는 시기 조절을 얘기했어요. 이 얘기가 나온 이유가 현재 정부가 원전 산업을 계속 육성하는 쪽으로 정책 기조를 잡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계속해서 원전을 육성하는 쪽으로 간다면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원전이 운영되거나 추가적으로 만들어질 경우 부유식 해상풍력으로 만들어지는 전기가 불필요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애써한 사업이 별 도움이 안 될 수 있으니까 이것은 정부 정책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방법이나 시기를 조절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오늘 인수위 기자회견에서 이제 지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부울경 특별연합. 메가시티라고 불리는 사업 있죠. 네. 그동안 부산과 울산, 경남이 하나의 이제 특별연합 지자체로 출범을 하는 문제였는데 사실 이거 사업이 꽤 많이 진행됐잖아요. 네. 작년에 합동추진단 이미 출범됐고 정부에서 관련 규약들도 승인을 해서 이제 사무소 어디에 설치하고 실무할 건지 그런 업무 단계만 남아 있는데 인수위가 여기다가 제동을 건 거예요. 그러면 왜 제동을 걸었느냐? 부울경 특별연합을 이렇게 해서 이제 지자체 간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거를 근거로 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혜택을 줬다 지자체에. 그래서 예를 들자면 부산 같은 경우에는 가덕도 신공항을 받아갔고 그다음에 경남은 진해 신항건설을 얻었다. 그런데 부산에 들어가는 가덕도 신공항 국비가 28조. 경남은 진해 신항으로 12조를 가져가는데 울산에는 아무것도 가져가는 게 없다. 울산은 여기서 지금 아무것도 혜택을 보지 못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울산이 그동안 업적으로 제시했던 거는 광역철도 개설이었는데 이제 민선 8기 울산시가 보는 입장에서는 아니 광역철도는 울산시만 쓰는 거냐. 부산이나 다른 지역까지 연결된다면 이건 울산만의 혜택으로 볼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산이나 경남의 버금가는 수혜 사업을 울산이 얻을 수 있어야 이 부울경 메가시티는 진행을 해볼 만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부울경 특별연합이나 메가시티 사업을 실행할 때 가장 많이들 했던 우려 중에 하나가 이게 부산에만 인재나 자원이 빨려 들어가는 좋은 결과를 낳고 경남이나 울산은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일부의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아마 이 부분을 의식한 판단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부유식 해상풍력과 부울경 메가시티는 조금 속도 조절을 해보겠다. 그렇죠. 상황을 보고 예. 좀 더 울산에 유리한 방법을 찾아보겠다. 네. 이 정도로 정리가 되겠고요. 네. 그리고 또 정부와 어느 정도 협의를 한 사업에 대해서도 민선 8기 울산시가 문제를 제기한 경우도 있다고요. 예, 맞아요.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지금 북구 쪽에 진행하고 있는 외곽순환도로 사업입니다. 네. 이게 민선 7기 울산시에서 굉장히 치적 사업으로 많이 홍보를 하기도 했던 건데 네. 민선 8기가 보기에는 이거 사업 추진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비용을 부담하는 문제에서 울산시가 과도하게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요? 자, 외곽순환도로가 전체 구간이 25km 정도가 됩니다. 이게 이제 가대에서 강동까지 연결하는 구간이 돼 있는데 당시에 이제 이거 발표됐을 때도 사실 이 논란이 제기가 됐었어요. 전체 25km 구간에서 14km는 고속도로로 지정이 되고 나머지 11km는 도시 혼잡도로로 지정됩니다. 근데 이렇게 지정이 되면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가 달라져요. 고속도로는 국가에서 짓는 도로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가 100% 국비를 지원하는데 도시 혼잡도로에 같은 경우에는 국비랑 지방기부가 나눠서 들어가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투입되는 울산시 비용이 생기는데 이게 2,900억 원입니다. 결코 적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 25km의 도로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도로인데 왜 같은 도로 안에서 어디는 고속도로이고 어디는 도시혼잡도로냐. 그리고 부형 부담의 주체가 달라지는 이유가 뭐냐. 도로의 성격이 다른 것도 아닌데 이런 문제 제기가 그 당시부터 있었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민선 7기가 임기 내에 어떻게든 외곽순환도로라는 실적을 내기 위해서 원래 고속도로로 해야 되는 사업을
지방부 부담을 조금 더 느리더라도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나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민선 8기에서는 이게 부당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타시도와의 균형이 안 맞다는 점을 인수위가 특히 문제로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외곽순환도로 사업이 결정이 됐던 게 2019년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국가 균형 발전 프로젝트라는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도로나 철도 부분에서 전국에 12개 사업을 선정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지자체가 이 정도 규모로 돈을 부담하는 거는 이 울산 외곽순환도로 사업밖에 없습니다. 왜 이럴까요? 예, 이게 뭐 부산신항에서 김해 연결하는 도로나 뭐 서남해안 관광도로, 그다음에 새만금 국제공항이라거나 여러 가지 뭐 각지의 도로나 철도를 까는 사업들이 다 추진이 됐는데 거의 대부분은 국비 100%의 겁니다. 아니면은 공공기관이나 민간 투자가 들어가지 지자체가 돈을 부담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시도랑 균형이 안 맞아서 굉장히 부당하다. 그리고 균형 발전의 취지에도 안 맞다. 애초에 이 사업을 할 때 울산에다 이걸 준다는 이유가 균형 발전이었는데 균형 발전이라면서 지자체가 돈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균형 발전이 맞느냐라고 지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을 빨리 추진하고 싶으니까 울산시한테 불리한 조건이나마 수용을 해서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미 지금 다 합의를 했기 때문에 100% 뒤집을 수는 없더라도 지방비 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정부랑 다시 협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민선 8기 울산시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다시 정부와 협의하겠다라고 네. 주장하는 것 자체가 자신감이 어느 정도 엿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랑 이거는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해야 되고 대통령한테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이제 실제로 시행이 될지는 미지수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인수위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국비를 100% 하는 거지만 그게 안 된다면 지방비 부담 중에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도 어떻게든 찾아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있나요? 예, 하나 더 문제로 삼는 거는 방구대 안각화 보존 대책하고 사연댐 수문 설치입니다. 이거 역시 민선 7기 울산시에서 많이 해결을 한 과제로서 치적으로 홍보를 한 부분이기도 했는데 민선 8기에서 보기에는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이 자리에서도 저희가 같은 시간에 여러 번 전해드렸지만 방구대 안각화를 보존하려고 울산의 식수원인 사연댐 물의 저수량을 줄이고 그 대신에 우리가 상류에 있는 경북 청도 우문댐의 물을 받는 것까지는 합의를 했다고 전해드렸는데 네. 이제 여기까지 합의를 한 것 좋지만 문제는 그러면 우문댐의 물을 울산에 얼마나 공급해 줄지 공급량에 대한 부분이 합의가 안 돼 있습니다. 네. 합의문에 아예 몇만 톤을 준다 이런 게 명시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울산 같은 경우에는 7, 8만 톤은 하루에 받아야겠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주는 쪽에서 생각하는 거는 3, 4만 톤밖에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의견이 서로 맞지 않아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 합의 내용을 놓고 이제 지방선거로 새로 뽑힌 뭐 대구나 경북 지자체에서 이거에 대해서 다시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우리 못 주겠다. 아. 그다음에 이제 대구도 구미가 못 줘? 그러면 우리 안동 이마댐 물 받을래라고 다시 또 입장을 바꾼다거나 해서 이게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졌어요. 네. 그러니까 울산이 이제 보기에는 민선 8기가 보기에는 아니 이런 상황에서 사연댐에 수온불도 설치하고 수위부터 낮춰버리면 울산은 맑은 물 식수를 확보하지도 못한 채로 방구대 안각화를 보존한다는 이유로 막대한 손해만 입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방구대 안각화를 보존하고 세계유산 등재하는 건 물론 중요한 사업이긴 한데 방구대 안각화가 울산만의 자원이냐. 이거는 국보고 국가에서 나서서 도와줘야 되는 건데 그동안 뭐 문화관광보건 문화재청이건 이 사업을 거의 울산시에만 떠넘기고 울산 시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는데 이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래서 우문댐 물 공급량이 명확하게 보장될 때까지는 수문 설치는 보류하고 정부랑 다시 협의를 해서 식수를 안전하게 마실 권리를 우리한테 무조건 포기하도록 강요하면 안 된다. 이거는 확보하는 방안을 먼저 찾고 그 다음에 뭐 세계유산이든 보존이든 수문 설치든 다시 얘기할 만한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가 속도 조절 그리고 해결 방안을 다시 한번 네. 협의해 보겠다 이런 그렇죠. 거였고요. 네. 아예 폐기하겠다 네. 이런 것도 있다고요. 예, 맞아요. 상징적으로 좀 폐기되는 것 중에 좀 주목할 만한 게 민선 7기 울산시가 첫 번째 사업으로 추진했던 게 시민신문고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네. 시민이나 뭐 기업에서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가 권리나 이익이 침해됐다고 본인들이 판단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이제 신문고위원회한테 제보를 하거나
진정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민신문고위원회는 시청의 직원들이 아니라 독립적인 위원회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청과 독립된 곳에서 행정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없는지 나름의 공정성이나 독립성을 가지고 판단 조사해서 그걸 구제하고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조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지자체에 시정을 권고한다거나 그래서 변화가 생긴다거나 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었죠. 네. 민선 8기가 보기에는 이 조직이 그다지 필요가 없는 것 같았나 봐요. 일단 시민신문고위원회 같은 경우에 거기서 제도 개선이나 아니면 행정기관의 잘못된 점을 좀 시정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지금 울산시에 있는 감사실에서도 얼마든지 그 업무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그쪽으로 제도 개선은 처리를 업무를 넘기면 될 것이고 지금 시민들의 인권 개선이나 처우 개선 부분이 시민신문고위원회랑 인권 담당관실 업무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이걸 이렇게 나눠놓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냥 합쳐서 그 업무를 보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아마 시민신문고위원회는 민선 8기에서는 없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다음에 또 민선 7기 후반기에 이제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사업들 중에 울산 국제영화제 사업이 있었죠. 이거 울주 세계산악영화제 말고 그 외에 별도로 울산에 이제 독자적인 영화제를 만들겠다고 추진해서 2번 전도 진행했던 사업이 있고 네. 그다음에 청년 예술단을 만들다거나 미래비전위원회를 운영하겠다 이런 계획들이 있었는데 민선 8기에서는 이것도 폐지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것들을 추진해보거나 아니면 지금 추진 단계인데 큰 성과가 없거나 아니면 실효성이 떨어져서 굳이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걸 운영해야 되는지 의문이다. 이런 판단을 내려서 이건 없애고요. 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울주 세계산악영화제를 더 키워야 되는 것 아니냐. 인수위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전반적으로 들어보면 네. 민선 8기 네. 지방정부의 경우에는 보다 실리를 추구하고 네. 효율적인 방향으로 좀 업무를 조정하는 그런 느낌이 있네요. 그렇게 하겠다고 선언을 한 거죠. 예. 네. 자, 그런데요. 지금까지가 뭐 제7기 사업을 이어가느냐, 폐기하느냐, 조정하느냐 이런 문제였는데 네. 이제 민선 8기에서 지방선거 당시에 공약으로 내놨던 부분 중에서도 네. 폐기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요. 예, 맞아요. 그 인수위가 선거 과정에서 내놨던 공약들을 다시 검토를 해서 이건 좀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하는 것들을 건의를 했어요. 이걸 좀 예. 미리 공약을 내세우는 과정에서 검토를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렇죠. 한번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청취자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일단 공공산후조리원 추가로 설립하겠다는 게 있습니다. 이게 네. 북구에 지금 하나가 설립돼서 운영 중인데 그걸 더하겠다고 했다가 인수위가 이건 없애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건의를 한 게 이미 일단 북구에다 만들어져 있고 민간의 산후조리원들이 공급돼 있는 데다가 최근에 출생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걸 늘리는 게 적절하겠느냐라는 의견을 제시해서 차라리 민간 영역의 산후조리원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더 확대해 주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냈고요. 그다음에 그 신닭교에서 농소 2회로랑 경주 외동 9호까지 도로 개설하는 사업을 공약을 했는데 이거 이미 농소 외동 간 도로라거나 농소 강동 간 도로 같이 이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게 있어서 대체 노선이 있는데 굳이 이거를 또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울주군의 삼남 언양을 거쳐서 남구 무거까지 연결하는 트램 노선을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이거 지금 울산 양산 지역 연결하는 광역철도랑 사업 구간이 중복이 됩니다. 네. 그러면 그냥 광역철도를 이용하지 굳이 도실철도를 이용하지 않겠죠. 그래서 요거 재검토하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다시 한번 검토해볼 만 하겠네라고 이제 뭐 그때랑 지금이랑 의견이 달라졌을 수도 있겠네라고 얘기할 만한 여지가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게 좀 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김두겸 당선자가 선거 과정에서 울산공항을 확장하겠다. 그리고 공항 주변 지역의 고도 제한을 완화하겠다라고 공약을 한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민선 7기 당시에 송철호 시장이 울산공항을 폐항하고 그 지역에 다른 걸 개발하면 어떻겠느냐라는 걸 화두를 던졌다가 울산 지역 내에서 찬반 여론이 굉장히 격렬하게 부딪혔던 사안이죠. 그렇죠. 그리고 지역 정치권에서 경쟁적으로 좀 반대 의견이 많이 제시되기도 했던 부분이고 실제로 공약도 그 연장선상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국제공항으로 만들겠다고 했죠. 맞아요. 오히려 가능하게끔 그러니까 무슨 폐지냐. 송철호 시장은 폐지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더 늘리겠다라고 공약을 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공약을 해놓고 당선이 됐는데 정작 인수위원회에서는 이거 하지 말자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일단 첫 번째 울산공항을 확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공항의 위치를 아시겠지만 확장하려면 산엄동 쪽으로 확장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파트들이 건설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동천강이랑 동천서로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동천강을 메우고 동천서로를 어디로 옮길 것이냐라는 문제가 생기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 옆에도 다 산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확장하는 안도 나올 수가 없고 그다음에 그 공항의 고도 제한 완화가
같은 경우에는 지방정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공항의 고도 제한 문제는 울산 지역 아니면 우리나라의 공항만 적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카오라는 국제 민간 항공기구에서 고도 제한 기준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 뭐 국토부나 이런 데서도 건의하는 수준에 그치지 어떤 결정 권한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걸 애초에 공약으로 내는 것 자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겠다고 공약한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같은 지금 국민의힘 정당에서 당선된 김영길 중구청장마저도 본인의 공약에서 고도 제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이게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네. 중구에서 고도 제한 문제가 가장 이슈가 되고 있지만 이 부분을 공약에 넣지 않았다는 점도 생각해 볼 만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제도적으로 안 되는 게 확실한데 이걸 왜 공약에 넣었을까라는 부분이 계속해서 의문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되는 공약이 김두겸 당선자가 울산시장 선거 과정에서 울주군 지역 공약으로 지금 울주군이 시행하고 있는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사업에서 노선을 더 연장하겠다는 공약을 했습니다. 원래 지금은 신불산 밑에서 출발해서 위까지 올라가는 노선만 있는데 그러지 말고 신불산 밑에서 아예 KTX 울산역까지 한 6km 정도 더 연장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울산역에서 타고 신불산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으면 관광객들이 더 많이 오지 않겠느냐. 네. 그렇게 끌고 오겠다라고 공약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그러면 신불산이랑 올라가는 길에 정류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신불산 구역은 자연공원구역이라서 정류장 높이가 15m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정류장을 건립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고요. 만약에 정류장을 만들어서 신불산에서 울산역까지 끌고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아시겠지만 신불산에서 울산역으로 건너오는 길에 논밭이 펼쳐져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농업구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애초에 그런 기둥, 그러니까 케이블카가 지나가려면 기본적으로 지주를 설치해놔야 되잖아요. 이 기둥을 설치하는 게 불가능한 땅인 거예요. 그렇다고 케이블카를 그 긴 6km에 달하는 구간을 줄로만 연결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간 기둥을 박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애초부터 진행이 안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고 이거를 지자체 차원에서 바꿀 수도 없는 사안이에요. 그러면 이게 공약을 내세우면서 법적으로 문제는 없고 실현 가능한지를 확인을 안 한 건지 아니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이걸 공약으로 내세우는 건지 양쪽 모두 좀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믿고 표를 찍었던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허탈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이런 것들은 반복되지 않게끔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자, 이제 7월이면 들어서는 민선 8기 지방정부 앞으로 시정 방향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될지 저희가 짚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유희정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